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의 제목이 참 인상적인데요. 2026년 한국 경제, 어둡고 긴 터널, 그 끝이 보이는가? 바로 이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터널이라는 비유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거든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보고서가 던지는 이 핵심 질문. 과연 한국 경제에 들이온 이 길고 어두운 터널, 그 끝이 정말 보이기 시작한 걸까요? 아마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보고서의 대답은요, 바로 이 숫자 하나로 딱 제시됩니다. 1.9%. 이게 바로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다보는 2026년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9%라는 숫자, 이걸 정말 희미한 희망의 빛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 숫자가 다른 기관들 예측이랑 비교하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한번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 기관들의 전망치를 나란히 놓고 보면요. 이게 꽤 흥미롭습니다. IMF나 한국은행은 1.6에서 1.8% 사이를 보고 있는데 현대경제연구원의 1.9%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해요. 확실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게요. 아시다시피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랑 때려야 뗄 수가 없잖아요? 과연 2026년 세계 경제의 날씨는 어떨지 그 기상도를 한번 살펴보죠. 이 표를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이 참 흥미로운데요. 세계 경제 전체는 3.0에서 3.1%로 소폭이긴 하지만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도 안정적이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중국입니다. 성장률이 4.8에서 4.2%로 꺾일 걸로 예상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 세계 경제는요, 말 그대로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에요. 한쪽에서는 세계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우리를 앞으로 끌어주는 순풍이 불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발 관세 정책 같은 것들 때문에 교역 환경이 나빠지면서 우리를 뒤로 확 잡아당기는 역풍이 동시에 불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이 세 가지 가격 변수도 한번 볼게요. 첫째, 금리.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 돈 불리기가 좀 수월해질 거고요. 둘째, 환율. 달러가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수요가 줄면서 좀 안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걸 다 종합해보면 전반적인 금융 환경은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나라 안으로 돌아와서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이 과연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2026년 한국 경제의 반등을 이끌 거라고 보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경제의 두 얼굴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에서는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가 이끄는 내수가 회복의 엔진 역할을 해주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글로벌 무역 환경이 나빠지면서 수출이 계속 발목을 잡는 그런 구조인 거죠. 내수 회복의 첫 번째 주역, 바로 민간 소비입니다. 증가율이 2025년 1.3%에서 1.7%로 더 오를 전망인데요. 이건 금리가 좀 내려가고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바로 이 힘이 우리 경제의 기초를 다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전망에서 진짜 가장 극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건설 투자. 무려 플러스 2.6%로 돌아선다는 건데요. 바로 전년도에 엄청난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대반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충격적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2025년에 마이너스 7%라는 정말 깊은 침체에서 2026년에 플러스 2.6%로 V자 반등을 하는 겁니다. 거의 10%포인트에 가까운 이 엄청난 스윙, 이게 바로 2026년 내수 주도 성장을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 회복세를 단번에 멈춰 세울 수도 있는 상당한 역풍, 그리고 숨겨진 위험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죠?
내수 회복의 딱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바로 이 수출입니다.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보면요. 2025년 마이너스 0.6%에서 더 나빠져서 마이너스 1.0%가 될 거라고 합니다. 내수가 아무리 살아나려고 해도 수출이 이렇게 발목을 잡으면 전체 경제가 힘을 받기 어렵죠. 수출이 부진하면 그 결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바로 무역 흑자가 줄어드는 거죠. 2025년에 한 590억 달러 가까이 됐던 흑자 규모가 2026년에는 460억 달러 수준으로 무려 130억 달러 넘게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건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달러가 줄어든다는 뜻이라서 경제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자, 보고서가 콕 집어서 지적하는 핵심 위험 요인들입니다. 첫째,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가 가장 큰 변수고요. 둘째, 국내에서는 재정 정책이랑 통화 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소비는 좀 살아나는데 이게 기업 투자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충격 같은 것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정책적인 해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총 7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이걸 좀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경제 심리를 안정시키고 특히 2026년 상반기에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확실하게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통화 정책이 이걸 잘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거고요. 또 기업 투자와 건설 경기를 살리는 데 집중하고 여러 가지 외부 충격 시나리오에 미리 대비하면서 사회 안전망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보고서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2020년이 오랫동안 침체에 갇혀 있던 한국 경제가 다시 자기의 제궤도로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희망과 위험이 이렇게 공존하는 2026년 경제 전망. 과연 보고서가 제안한 이런 노력들이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위험들을 잘 헤쳐나가고 저 어두운 터널 끝의 빛에 정말로 도달하기에 충분할까요? 그 결과는 결국 앞으로의 정책과 우리의 대응에 달려 있을 겁니다.